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의 파문과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지금 정황이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만 보더라도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03년 한국에 망명한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면서 이 공무원 즉 이대준 씨가 바다에서 일어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쫓기다가 바다로 뛰어들었고 살해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오래 살았고 북한에서 엘리트로 활동했던 탈북자인 김태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 이대준 씨를 월북자라고 했지만 북한은 절대로 월북자를 내쫓지 않으며 특히 죽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월북자는 일단 받아들였다가 쓸모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낼지언정 사살하고 시체까지 불태우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대준 씨가 살해된 것은 뭔가 바다에서 일어난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야 한다. 2000년 9월에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수사한단다. 2년 전부터 생각했던 바를 써본다. 첫째, 해수부 공무원은 도대체 왜 바다에 들어갔는가? 둘째, 그 장소에 있던 한국 선박과 정부는 왜 그를 구하지 않았나? 셋째, 북한군은 왜 한국 국민을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태웠는가? 나는 이 세 가지 물음을 놓고 그 공무원은 바다에서 일어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쫓기다가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있던 한국 배가 그 공무원을 구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분명 죽이라는 어떤 압력을 받았기에 자기 동료가 빤히 죽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체 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해경 역시 얼마든지 그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무조건 죽이라는 압력을 받았기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문재인은 자기 국민을 죽이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 공무원이 살아서 불어댈 정언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안다. 문정부는 그를 월북자라고 하지만 북한은 절대로 월북자를 내쫓지 않으며 특히 죽이지는 않는다. 월북자는 일단 받아들였다가 쓸모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낼지언정 사살하고 시체까지 불태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살인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전 세계가 지켜본 가운데 한국 국민을 사살하고 화염방사기로 태웠다. 정은이가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이런 무서운 짓을 강행한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문정부로부터 남북 간의 바다에서 일어난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으니 무조건 죽여달라는 살인 청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은이는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한국 국민을 구원하여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 해수부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역적지를 숨기기 위한 목격자 사살을 당한 것이다. 있지도 않은 김정은의 사저문까지 위조하여 발표하는 문재인 정권이 철저한 살인자다. 만약 김정은과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면 문재인이 감히 김정은의 이름을 걸고 사저문을 위조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또 김정은도 역시 문재인이가 자기를 남조선 국민을 죽인 살인자로 만들고 사저까지 했다고 공개한 것을 보고 가만 있었을 리가 없다. 지금 이 내용은 탈북 외교관인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부 대표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분석을 밝힌 내용입니다. 김태산 대표는 또 이 사건보다 약 1년 정도 먼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개월 정도 먼저 발생했던
탈북자들의 북한 북송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당시 대처를 비판한 그런 글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잊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일당은 당시 안보실장 정의용, 통일부 장관 김현철, 2019년 11월 2일에 배를 타고 왔던 탈북자 2명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워 눈을 싸매고 포박을 하여 5일 만에 강제로 북한에 넘겨 죽게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북으로 넘기는 장소에 가서야 자기들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고 기절하듯 쓰러졌던 그들의 심정을 상상해보라. 그러고도 니놈들이 과연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첫째,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아무리 더러운 자들이 모인 곳이 정치판이라 해도 한 명도 이 사건을 반대한 자가 없을 정도로 정치인들은 인간이기를 그만둔 자들인가? 둘째, 대한민국의 3대 종교인들에게 묻는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섭리를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어찌 이 사건을 외면하는가? 당신들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에는 탈북자는 없는가? 셋째, 대북 지원을 지지하는 단체와 국민들에게 묻는다. 무조건 대북 지원을 지지하는 당신들이 어찌 이 사건은 외면하는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북한 국민 중에는 살려야 할 자와 죽여야 할 자가 따로 있는가? 당신들이 정말 북한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 옳은가?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때도 10여 명의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켰다. 문과 그 수하들은 정은이의 졸개이며 북한 국민들의 원수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국민을 우롱하며 살아간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나라인 줄은 정말 몰랐다. 자유를 맛본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스러울 줄도 상상을 못했다. 나라와 국민이 이러니까 정부가 자기 국민을 개에게 뼈다귀 던져주듯이 아무 거리낌 없이 북한군에게 내던져 총으로 쏘고 불태워 죽이게 했다. 한국의 정부와 법이 이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탈북자들은 대를 이어서라도 잊지 않고 기어이 북송되어 죽어간 탈북 동지들의 원한을 꼭 갚아줄 것이다. 이 사항은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건, 2019년에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죽게 만든 사건, 또 2020년 9월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아주 석연찮게 북한군에 의해 총으로 살해당하고 화염방사기로 시신이 불타는 충격적인 사건. 이 두 사건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대북관계와 관련된 아주 석연찮은 사건들이죠. 최근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들 사건들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북한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부였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 현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겠죠. 물론 이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들 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재수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결국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물론 상당 부분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문재인이 퇴임하면서 감춰놓은 상태라서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증인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당시 관여했던 우리 정부 사람들도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반드시 진상을 전면 조사하고 전면 수사해서 책임지울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이런 일을 만약에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러고 나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건 제대로 된 나라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조사와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족들, 가령 이대준 씨 유족들이 이미 여러 사람을 형사 고소 고발했고 또 앞으로 추가로
고소고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하니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